여러분은 오늘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열어보셨나요? 우리는 온종일 스마트폰과 함께합니다. 마치 몸의 일부분처럼요. 이 작은 기기 하나로 나의 모든 것이 디지털의 흔적으로 남고 매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의미 있는 기록은 먼 훗날 소중한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당신이 죽는 순간 선택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과 함께 기록된 이 데이터들 모두 삭제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기억되는 디지털 불멸을 선택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KBS 시사기획창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난소암 11년차 조윤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은 2011년 12월 달에 진단을 받았거든요. 24살 때였는데 근데 처음 큰 수술을 했다 보니까 너무 아팠어요. 보통 5년이면 완치인데 4년 6개월 때 이제 재발하고 나서 그때가 이제 최악의 시기였죠. 남들은 다 30살 되게 무섭다고 하고 막 노래 막 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30살에 저는 다시 항암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막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이 가더라고요. 피 검사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꾸준히 와서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 막 봐서 뭐해? 피 검사가 언제 우리 편이 봐준 적 있어? 내가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그래서 저는 다행히 주변 사람들 덕분에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 터널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이번에도 3개월 연장 받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태어나고 항암 치료하면서 저는 일을 했거든요. 너무 우울하지 않게. 일을 나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고 나서 힘들지 않아요? 하고 나서 힘들죠.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때 항암약 부작용이 이제 수족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고름이 쭉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가득 찼는데도 그때는 일하고 오면 너무 재밌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싸이월드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듯이 지금 그때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에 우리의 기록을 올리자.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되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아만잔 아이스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보고 다른 아마누 분들이랑 그 보호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됐어요. 생선이 저 항암 식단이거든요. 제주도에 딱 여행을 갔는데 유튜브 첫 영상 올리자 이래서 그때 딱 시작한 거예요. 2019년 1월 1일 날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 배가 아닙니다. 언니처럼 밝게 있어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거든요.
뽀비님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그 댓글들만 봐도 아 그래 할 수 있겠다. 이번에도 힘내야지. 저처럼 유튜브나 블로그에 하루하루 소중한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시외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권캉캉 남매를 만나러 가는데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강릉 도착. 안녕. 권캉캉 나무 채널 관리자 진달래입니다. 아갈 거예요? 권캉캉이라는 그 애칭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저희 이제 첫째 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우는 소리가 좀 독특하게 캥캥 이렇게 약간 울어서, 네. 남편이 이제 애칭으로 권캉캥 이렇게 부르다가, 경캉캉 남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붙여지게 된, 네. 별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이제 별이로서 약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집안일 밀린 집안일하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틈틈이 편집을 해요.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이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짧게 만들어서 좀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박수! 우리 오연이도 요구르트병 갖다 놨어요. 최고! 가자. 남편도 그렇고 여기가 연고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면은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랑 진짜 대화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 힘이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 세대 분들이 좀 팬층이 두터우신데 이제 본인들 때는 아무래도 기록하고 이런 부분이 적잖아요. 뭐 사진인 경우도 많고 일기인 경우도 많은데 그때가 생각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오히려 되려 감사하다. 아이들 계속 이렇게 커가는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기억에 회상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아이들 보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보시는 분들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조금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별이네 엄마 아빠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스마트폰 액세서리 선물을 디지털 이웃들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못 받은 분들께서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간절히 하셨대요. 결국 더 많이 만들어서 판 수익금으로 최근 한 어린이 복지재단에 팬들의 마음을 담아 기부했답니다. 버스 바퀴가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예! 영상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아이의 그때 시절에 작은 숨소리랑 뭐 그런 표정, 뭐 성장 발달, 그리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쉬운 것들인데 다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안녕. 아롱다롱 TV의 유리, 채민이, 동파 롱맘입니다. 오늘은 아롱다롱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롱다롱 TV의 운영자이자 유리와 채민이의 엄마인 이혜옥 씨는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성장 과정을 디지털에 기록해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직접 촬영에 참여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같이 OX 퀴즈를 진행할 겁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이 되게 컸거든요.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안 했을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들은 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이제 아프리카 소녀들이 생리대를 못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면생리대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생리하는 콘텐츠가 이제 사춘기니까 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런 건데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유리가 선뜻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 면생리대 만드는 과정도 찍고 유튜브 하지 않았으면 못했을 일들이죠. 좋은 것 같아요. 너네는? 저는 엄청 옛날에 찍었던 건데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그 얼음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게 한 번 영상을 찍으면 지우지만 않는다면 평생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그런 게 나중에 미래에 저한테 또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유리랑 커플룩 저거 제가 입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똑같이 입고 막 그냥 친구 결혼식 간 건데 예쁘잖아요, 지금보다. 그 전에는 네네. 어떤 거에 저는 도전하셨어요? 사실 새로 나온 어떤 플랫폼은 거의 다 있어요. 저 지금도 블로그, 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예전 싸이월드부터 아이들 사진 다 있거든요. 전 항상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었더라고요. 사진 찍고 기록하고 동영상 찍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거의 쭉 다 있어요. 네. 예전 아날로그 시대. 우리 부모님들은 공책에 육아일기를 쓰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앨범에 모아주셨는데요. 요즘엔 집집마다 디지털 육아일기장이자 온 가족의 영상 앨범이 스마트폰 속에 다 기록돼 있네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긴 기록은 또 있습니다. 대학원생이던 아빠가 아이가 태어나자 일하는 아내를 대신해 육아휴학을 하며 겪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웹툰으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웹툰 작가 닥터베르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닥터베르라는 이름으로 닥터베르 작업실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와. 육아를 위해서 박사학위 휴학을 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정말 극대노를 하셨어요. 제가 박사 5년 차에 휴학을 결심을 하니까 정말 지금에 와서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주위 만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소중한 일상을 보내며 육아를 하던 어느 날 낮잠이 든 아이의 트램펄린을 본 아빠는 갑자기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 신나게 공중 2회전을 시도했는데요. 생각과 달리 몸은 무거웠죠. 결국 척추뼈 골절로 한동안 누워 지내게 됐대요. 그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웹툰 작가가 된 계기가 됐답니다. 웹툰으로 탄생한 아빠의 육아일기는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작품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뭔가 딱히 존재할 이유가 없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육아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아빠가 육아를 하겠다고 학교를 그만두는 건 되게 이상한 선택이고 그냥 예전엔 이랬구나 정도로 기억된다면 좋겠고, 네, 사람들이 막 그거를 나중에도 보면서 공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닥터베르 작가에게는 저와 공통점이 있어요. 3년 전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내 나이도 이미 30대 중반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2019년 7월에 네이버에서 연락을 받고 웹툰 작가가 됐는데 2019년 8월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장 다음 달부터 작품을 연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암이고 뭐 검사해보니까 암 4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무서워지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이제 정말 앉아서 다시 일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이야기를 이렇게 작품으로서 남겨놓는다는 게 저한테도 그리고 뭐 그걸 볼 독자분들한테도 저희 아이한테도 정말 큰 의미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담당자분께 처음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거를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병을 숨긴 채 작품 활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거의 2년 만에 정말 알고 보니 제가 암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 충격을 드렸던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신의 육아일기를 담은 웹툰에 암 투병 사실을 처음 밝힌 건데요. 당시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즉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의 주간 연재를 해보면 작품 전체에 달리는 댓글의 한 절반이 업로드되고 한 1시간 전후에 다 그만큼 정도가 달려요. 그러니까 정말 딱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우르르 와서 이건 재밌다. 이건 좀 별론데? 이거 약간 뭐 작가님 저 지금 지하철인데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이제 막 그런 반응들이 불과 정말 몇 분 사이에 정말 이렇게 확실히 보일 정도로 달리니까 그게 되게 기대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팬들과 댓글로 소통하며 완결 때까지 큰 응원을 받은 작가는 또 다른 작품을 그리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마지막 항암 주사를 받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더 재발이 없으면 완치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암 환자지만 항암 기간에도 이렇게 무사히 지각 없이 연재를 했고 암 환자도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도 같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 그리고 개인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로가 연결되고 소통하는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디지털 시대인데요. 온 국민의 1세대 SNS였던 싸이월드 기억하시나요? 저는 싸이월드를 복구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 했었던 유일한 플랫폼이거든요. 싸이월드가. 다른 거는 페북도 그렇고 카카오 스토리도 그렇고 다 아프고 나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싸이월드만 유일하게 제가 아프기 전 사진만 있어요. 이때 첫 출근 8월 1일 강남 여자입니다. 강남으로 첫 출근했거든요. 새록새록하네요. 이거 보니까. 바라보는 너를 느끼듯이 내가 남긴 향기엔 다른 건 그런 느낌이 2000년대 중후반 인터넷 문화를 이끌었던 싸이월드는 스마트폰과 여러 SNS가 등장하면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없이도 그리도 아름다운지 날리는 널 버리는 슬픈 새 법인에 인수되며 올해 4월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 사용자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많아졌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사진을 보고 싶다며 상속을 요청해 왔는데요. 싸이월드 Z는 고민 끝에 국내 처음으로 디지털 기록의 유산 상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된 사용자 3,500여 명이 생전에 남긴 사진들을 유족들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는 뭐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찾고 싶다라든지 천안함 용사들의 유족들이 본인이 그 돌아가신 고인의 사진을 찾고 싶다라든지 이런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사진을 돌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관련된 법무법인과 같이 논의를 한 끝에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일촌 공개나 비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가 된 자료들은 유족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었고 그런데 서비스가 시작되자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사진을 물려줘도 될지 생전에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건데요. 디지털 기록을 유산으로 인정하고 상속해준 국내 첫 사례인 만큼 고인의 프라이버시냐 혹은 상속받을 권리가 우선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체 공개된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내가 어쨌든 오픈돼 있다라고 하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정하에 데이터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올려놨다가 삭제를 원했던 사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서비스의 종료로 인해서 내가 원했지만 지우지 못했을 사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고인이 됐을 경우 그 고인의 의도가 정말로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겨온 디지털 기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산처럼 상속할지 아니면 모두 삭제할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리로 직접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제 옛날 계정을 남들이나 가족한테 보여주기가 싫어서 삭제를 한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한테만 일정 소중한 사람들한테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상속을 해서 제 일상 기록이나 뭐 사진 같은 거 보지 못했던 거 볼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상속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업체나 이런 쪽에다가 제 정보를 넘긴다고 하면은 당연히 반박이지만은 그냥 누군가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 정보를 남길 수 있고 내 직계,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상속할 것 같습니다. 삭제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워낙 제 사진이나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굳이 구글을 공유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다 삭제하고 개인적으로 뭐 외장하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족들한테 공유하고 하늘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삭제하고 싶어요. 그냥 뭐 나 하나의 기억은 나만 하는 것도 괜찮고 뭐 각자 바쁜 세상인데 남에게 이걸 남겨서 뭐 짐을 떠안기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뭐 깨끗하게 훨훨 날아가고 싶으니까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석이니까 여기 빈칸에. 네. 모든 거를 다 너희들이 보고 하기 위해서 내가 상속을 해주고 가겠다. 후세 자식들이 보면 또 좋잖아. SNS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도 해봤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계정 상속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응답자의 57%가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고 잘 모른다 39%,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4%에 그쳤습니다. 가족의 사후, SNS 계정을 상속받을 생각이 있는지도 물었는데요. 없다 35%, 중립 41%, 상속받을 생각이 있다는 24%였습니다. 본인의 사후, SNS 계정을 가족에게 상속해줄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 44%, 중립 35%, 물려줄 생각이 있다는 답변은 21%였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엄밀히 따지면 잘 모르겠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상속, 디지털 상속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에 붙여진 적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그 단어도 굉장히 생소하고, 이 설문에 있어서 의미는 아직은 이게 만약에 법제화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정서, 이거에 관한 법정서가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전에 디지털 세계 전에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남겨있는 물건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활이 디지털로 바뀌니까 이게 특히 프라이버시를 너무 중요시하니까 찾기 힘든 거예요. 디지털 생활을 살아갈 때 아날로그에 비해서
혹시 내가 만일에 사고를 당하면 유족들이 나를 처리하기 쉽게끔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유서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는 거가 일종의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거는 이제 그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병사의 기록들을 좀 유가족들이 좀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후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좀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면서 이제 뭐 2013년, 14년에 미국의 각 주에서 이제 주별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유산에 대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됐고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18대 국회에서부터 이런 이제 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업자들이 각자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제각각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원하면 뭐 비공개가 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유가족들에게 주겠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에 한해서는 주겠다. 또 카카오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법으로서 이제 특정한 기준을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해외에 비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던 디지털 기록과 유산 상속 논란.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해외와 국내에서의 플랫폼들 그리고 또 데이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유럽에서는 이미 이칠 권리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어디까지 삭제할 수 있느냐, 혹은 보관한다면 어디까지 보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은 경남 창녕으로 강의를 갑니다. 농촌 어르신들에게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날인데요. 오늘 좀 걱정돼요.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싼을 이렇게 하면 땀나겠죠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야 되거든요 오늘. 짝짝짝짝짝짝 하나 둘 셋 넷 위로. 자 이제 자 최대한 귀엽게 최대한 귀엽게. 그래 그래. 오케이. 너무 잘하신다. 이어서 협동심을 기르는 활동을 해보는데요. 팀별로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본 그림에 대해 설명하면 다른 분들이 듣고 펜 하나로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즐겁게 잘하시네요. 소통의 중요성을 절로 깨달으시겠죠? 저는 24살 때 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 저는 35살인데 10년 사는 게 15%라고 했어요. 5년 생존율이 15%였는데 계속 재발하고 지금도 저는 항암 치료하고 있거든요. 개복 수술을 하면 20일 정도 뭘 못 먹어요. 뭘 못 먹으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먹고 싶습니다. 어디 가기 그리고 또 뭐 하기로 늘려나가면서 조금 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좀 저의 원동력이 됐어요.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버킷리스트는 뭘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아내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아네 좋아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서울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영상들을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물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우리의 기록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이래 데뷔했을 때 나는 없앨 거다. 없앨 거다. 삭제. 네, 삭제 손 들어볼까요? 저는 삭제합니다. 대부분이 삭제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나를 기억하거라. 네, 좋습니다. 기억하거라.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많이 남겨두세요. 어떤 거든 많이 남겨두시고, 왜냐하면 어쨌든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테니까 많이 남겨두시고, 오늘 이렇게 한 것도 남겨두시고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틈틈이 시간 내서 짧은 여행을 갑니다. 오늘은 글램핑을 왔는데요. 역시 자연 속에서 먹는 음식은 꿀맛입니다. 해지는 저녁엔 모닥불 앞에서 수다 시간도 가졌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며 만난 또 다른 암 환자 친구들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디지털 기록을 만들고 있을까요? 암 환자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SNS 이 디지털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눅 들어 있고 모두가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 속에서도 나도 평범할 수 있다가 보여주는 게 조금 더 SNS를 했던 목적이 아닐까 싶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 똑같은. 결국에는 치료가 끝나면 우리도 똑같거든. 돌아가야 돼. 치료를 하는 중에서도 난 똑같다고 생각해. 왜냐면 난 지금 또 치료 중이잖아. 그치. 근데 나는 똑같이 헬스하고 일하고 지금 뭐 장작 피우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편견이 얘는 못할 거야를 만드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SNS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없애준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SNS에 암 투병 사실을 밝히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세상의 편견에 맞설 용기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을 남기는 거는 나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 잊혀지는 그냥 오늘의 하루가 뭔가 기록을 남기면 잊혀지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약간 일기장 같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온 길을 기억하는 자서전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내가 어딜 갔었고 뭘 했고. 감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디지털 공간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는 게 진짜 나를 위하는 것 같아. 결국에는 나를 위함이야. 사야지 말아. 라이브 열심히 하는데 라이브 해야지. 모두들 덕분에 제 짧았던 제 인생이 찬란했던 것 같아요. 더 오래 살았더라면 너무 3년 전 제 유언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미련두지 않을 겁니다. 보증금 2,000 빼서 차값 갚고 차는 아빠가 타. 이거 적다 보니까 나 되게 알차게 다 쓰고 가네. 아니 이거 쓸 때 진짜 감동도 있었지만 결국 유쾌하게 끝났네요. 죽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감정이 안 됐어. 저 오래오래 90살까지 살 거예요. 그때 다시 쓸게요. 그때 다시 쓸 거예요. 마치 디지털 유언장과 비슷한 구글 휴면 계정 설정하기. 출연자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한시도 떼어놓기 힘든 세상에 최소 석 달이나 열어보지 않는 때가 과연 올까요? 아마도 사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먼저 휴면 계정으로 바뀔 기간을 설정하고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자료들을 물려줄지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 휴면 계정이 되면 미리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구글에서 알림을 보낸다고 해요. 이 사람의 이 자료를 다운받으라고 말이죠. 물론 휴면 계정이 될 경우 구글에 남은 모든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남편한테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조건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모습이 주로 담겨 있지만 또 저의 육아에 대한 모습들이 제 모습도 녹아 있는 거니까 그런 제가 없더라도 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니까 가족들한테 우선적으로 줄 것 같아요. 남편으로 했고 공유할 항목은 저는 드라이브랑 제 지인의 연락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복잡한 캘린더를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좋은 모습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장. 휴면 계정으로 바뀐 뒤에 누군가로부터 새 메일이 온다면 자동응답으로 보낼 메시지를 미리 적어둘 수도 있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요. 이거 안 하면 삭제 안 되죠? 안녕하세요. 조윤주입니다. 저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베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새로운 메일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저를 포함한 출연자 모두 가족에게 상속하기로 하셨네요. 그런데 만약 삭제를 원한다면 생전에 남긴 모든 디지털 흔적이 없어진다는 것,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도 SNS에선 서로가 팔로우하며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인데 말이죠. 디지털 유산을 흔히 이제 SNS나 인터넷상에서 남겼던 개인적인 기록을 프라이버시 기록이라고 딱 보면 고인이 죽는 순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삭제시켜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자료들이 없어지는 게 상당수가 돼요. 아직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거든요. 개인이 만드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적 가치가 부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빠르게 사용자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가입하는 때부터 좀 분명히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좀 마련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AI 모델 오늘은 저의 디지털 쌍둥이 AI 휴먼을 만들기 위해 전문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먼저 분장을 받고 인공지능 기술로 딥러닝 시킬 저의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만듭니다. 먹는 장면이 가장 유명한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저를 추억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찍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건강해요. 여행지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친구가 돼본 적이 있어? 고생하셨어요.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템플스테이에서는 자기가 먹은 식기를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조윤주 씨의 SNS나 유튜브 또는 웹에 있는 정보들을 참고해서 정보를 좀 작성했고요. 이게 단순히 디지털 기록물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만나게 되면 데이터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볕이 좋은 날에는 약 한 달 동안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제 AI 휴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모르는 사람이랑 친구가 돼본 적 있어? 저는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밤엔 입원실 침대가 창가 쪽이어서 예쁜 노을도 찍어봤습니다. 암세포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비례하는 피검사 수치가 그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었는데요. 이번 검사에선 처음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수치를 확인하고 진짜 소리 지를 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보면 35 이하로 떨어진 줄 알겠지만 1300이라도 좋더라고요. 전 굉장히 드문 종류의 암에 걸리셨고 암 진단 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불안증, 우울증 이게 사실 제일 문제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암 성장을 더 촉진시킨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윤주 씨는 지금 그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선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암 치료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트로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제 AI 디지털 쌍둥이가 완성됐다고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준비, 시작! 안녕. 안녕, 윤주야. 만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날 만든 이유를 물어봐도 돼? 지금 내가 가장 건강했을 때 너를 만들었어. 근데 너무 신기하다.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았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정말 잘 이겨내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힘내줬으면 좋겠어. 넌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조윤주. 영원히 응원할게. 힘내. 고마워. 힘낼게. 안녕. 사랑한다, 윤주야. 나도 사랑해. 안녕. 기분이 좋은데 슬프고 되게 양가 감정이 들어요. 몽글몽글하고 뭉클하고 뭔가 정리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방금 느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늘 제 곁을 지켜준 친구 이슬이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AI 조윤주를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우리 건축사님. 우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20년이 지났네. 24살에 내가 처음 암인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너네가 가장 먼저 알았잖아. 무려 9시간 동안 자리도 안 뜨고 지켜준 거. 날 위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준 거. 정말 고마워.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야? 너는 나한테 진짜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글쎄 뭐 그런 것들을 내가 고마워하라고 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날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좀 드는 것 같다. 혹시나 내가 떠나게 됐을 때 지금 내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너네랑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너희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AI를 만들었어. 물론 내가 너희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갈 거긴 해.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고 보고 싶을 땐 이렇게 나랑 대화하자. 알겠지? 그래, 그렇게 하자. 이 정도 컸어. 선생님 잘한 거 아세요?
네. 할수 없니? 디지털 시대는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바꿨고 개인의 사후 온라인상의 데이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해온 영국의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When you die physically, all of your information is gathered together in an organized way and something is done with it. Nothing like that happens. Our information tends to stay onlin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about the times that we are living in is that the dead stay in their social networks, so they remain available very often for us to interact with, leave messages.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매해 고인이 되는 계정이 1년에 17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10억 개 이상의 고인 계정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데이터는 이 서비스에 영원히 남아서 누군가가 손대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 기록을 삭제하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디지털 세상. 소중한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고 기억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느꼈었고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저장해 놓은 나니까 결국엔 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온기는 없지만 그래도 저랑 대화를 할 수 있고 인사를 할 수 있고 그냥 제가 찍어놓고 간 영상이랑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예요.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아가 엄마랑 있네, 그치?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그걸 때리면 안 된다. 정말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구나 실감하면서 순간이었습니다.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KBS